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중동 상황,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벌어진 우리 국적 선박의 피격 사건까지 오늘 김준일의 시사천국 국경 없는 문희정에서는 굵직한 안보 이슈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나무호 피격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다, 좀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정체불명의 비행체한테 두드려 맞은 외부 공격이었다라고 하고 1분 간격으로 같은 곳을 2번 연속 때리는 일명 더블탭 공격을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그 외교부하고 청와대 1차 조사 결과 브리핑이 있었는데 문희정 평론가님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수리 조선소로 옮겨가지고 배를 살짝 들어보니까 선미 좌현 쪽에 이제 5m, 7m 요 정도의 이제 흔적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배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움직이다가 맞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아닙니다. 성박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피격을 2번에 의해서 당한 거고요. 예. 그리고 당시에 CCTV라든지 선원들의 어떤 증언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입수한 그 증거품들을 가지고 이거는 외부 공격에 의한 피해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누가 공격했느냐, 요거는 사실 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게 뭐 기뢰에 의한 거냐, 뭐 별 얘기가 있었는데 배가 뭐 기뢰에 의한 거였으면 이제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공중에서 공격을 한 걸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실장님. 네. 커요, 일단은 5m, 7m. 근데 저 뭐 아까 그 사진에 보면은 이게 이 비행체의 모양을 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가오리 모양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뭐 추정하는 기사도 뭐 이란의 샤헤드라는 뭐 그 드론, 자폭 드론 아니냐, 이런 뭐 추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전문가는 이거를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폭 드론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1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한 번만 했으면은 그 모양만 보면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1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드론에 의해서 그런 거다, 샤헤드. 예.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지대함 미사일에 의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 꼭 그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마 지금쯤은 도착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 파편들이 있잖아요. 그 드론 무기 체계에 그 파편들 다 수거해가지고 외부 행랑으로 오늘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걸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그 군 관계에서 이걸 조사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폭발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드론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미사일인가 그거 분석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대전에 있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도 있으니까 예. 그쪽에서 아마 이것을 가지고 가서 최종적으로 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이게 드론 같은 경우는 드론에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 드론의 여러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일지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이면 미사일의 지대한 미사일 중에서 어떤 것일지 그거 정도까지도 구분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하고 우리가 이번에 성분 조사한 거하고 분석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이게 어떤 물체에 의해서 이렇게 충격이 일어나는 건지 그거는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타격 지점에 주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해수면에서 한 1m에서 1.5m 이 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미사일이면은 이렇게 멀리서 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거기를 의도해서 쐈을 것인가. 그래서 드론이기 때문에 거의 가까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그 위치를 한 거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침몰하지 않을 정도의, 그래서 이게 위험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날 이제 이게 피해를 입은 것이 우리의 그 HMM 소속의 나무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프랑스 선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중국의 유조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뭐 이거는 상상을 하기가 곤란한데 중국하고 이란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한 친밀한 관계인데 심지어 거기까지도 이제 이렇게 발사를 해서 중국의 유조선이 피격을 입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한쪽에는 이제 중국은 어느 쪽에 맞았는지 몰라요. 중국은. 그런데 사실상 운행되고 있는 배를 멈추고자 하면 어디를 때려야 되느냐면은 기관실을 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이 이란으로 가고 있는 토스카호 4월 19일 날 그때 공격했을 때도 딱 기관실을 향해서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6일 날, 5월 8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그 이란으로 가는 빈 유조선 그걸 이제 미국이 공격했을 때도 전부 다 그 이 기관실에 있는 연통 부분하고 그 기관실만 때렸거든요. 그 이제 기관실을 때린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예. 최대한으로 기관실 안에는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끔씩 오면 되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단 말이죠. 앞에 이제 조타실에 있든지 그런 데 있으니까 사람의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도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국의 나무호 같은 경우에도 딱 기관실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실을 때렸는데 기관실을 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제 어뢰나 또는 기뢰에 의해서 때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다 물속이니까 결국은 예. 이제 침수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침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침몰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쓰지를 않고 지금 이제 드론을 했든지 미사일을 했든지 하는데 예. 미사일 같은 게 우리가 이제 뭐 군에 갔다 오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포 쏘면은 굉장히 사거리 공산 오차가 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목표 지점은 여기를 때리도록 돼 있는데 그 포를 쏘면은 뭐 한 200m 좌우측으로 앞뒤로 이렇게 막 떨어진단 말이죠. 훈련하다가 오폭 사고도 많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더하기 50, 뭐 빼기 5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목표 지점에 이렇게 맞춘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포병이라고 그러면 지금의 미사일은 안 그래요. 특히 이제 순항 미사일 같으면은 우리 여기 온에어 되어 있는 저 유리창 몇 번 유리창 때리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깥에 있을 경우에 그 몇 번 유리창을 때릴 정도로 아주 정밀해요. 그렇군요. 그 이제 순항 미사일이죠, 그것은. 예.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도 자폭 드론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장입을 시키면 거기 가서 정확하게 때릴 수 있으니까 요새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사실상 민간인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다. 예. 우리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이나 또는 뭐 베트남 전쟁 할 때는 그때는 정밀 무기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민간인들이 엄청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피해를 줄일 알겠습니다. 수는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 쐈냐 이거로 지금 좀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벌어졌고 일단 그때 당시에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6일이었죠. 한국 선박 한 척을 겨냥한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고 이란 국영 TV는 방송을 했고, 근데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는 이란 정부는 일단 부인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 문희정 평론가님은 네. 지금 뭐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때가 미국하고 이란이 서로 교전을 벌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란 측이 아랍에미리트를 공격해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방어망을 가동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란만 무언가를 공격을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분명히 전쟁을 하는 쪽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군사력을 발동하는 나라는 실제로 우리 밝혀지지 않은 나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리트가 비밀리에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얘기가 그것도 3월에 공격했다는 얘기가 이제 와서 나왔거든요. 예.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럼 그 당시에 과연 어떤 나라들이 군사력을 사용했을지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 이란 관영 매체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란 정부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우리 소행이 아니다. 믿어달라. 우리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몇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도를 가졌는지 그럼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면은 교전하는 과정 속에서 오판이나 오폭이 있었는지 예. 그러면 누구의 오폭인지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예. 모든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당시에 프로젝트 프리덤 추진할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무조건 이란 공격이니까 한국도 우리 프리덤 작전에 참여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며칠 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나무 피격방을 그 당한 거에 대해서 이란 측 공격이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 한국 사랑해라고 답변을 피하거든요. 뜬금없었어요. 네, 한국 사랑해. 예. 그러니까 다 벙찐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알겠습니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그때 당시에 나무호가 아랍에미리트의 항구에 정박 중인 그렇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뭐 그 가능성도 있고 오폭일 수도 있고 한국을 노려서 공격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나 다른 나라의 비행체 뭐 미사일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좀 신중한 것 같고요. 군사 전문가로 보시기에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앞부분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날 이제 공격을 한 것이 우리 남우호뿐만 아니고 프랑스 이제 그다음에 중국까지도 공격을 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이제 지휘 체계가 엉망이라는 거죠. 이란 군의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그렇죠. 했을 가능성. 이란 혁명 수비대가 뭐 해설이라고 보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중국 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드렸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중에서 1에서 1.5m 정도 떨어진다 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거기에 필리핀 선원들이 많이 타고 있는데 부상을 많이 입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한국 배만 이렇게 딱 골라서 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아라그치 그 외교부 장관이 전화도 통하고 또 우리 특사도 보내고 또 우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적십자에 돈도 좀 이렇게 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한국 배라고 그러면 절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란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지금 이제 아주 우리 문희정 정치평론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해방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예.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그 해방 작전 수행하는 도중에 그 미국 상선 두 척은 빠져나갔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냥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보이는 대로 쏴라. 뭐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군에서 또 계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진일 시사평론가님도 저 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저 말단 부대에서 말단 병사들이 움직이는 것이 그거 아마 전달되려면은 요새처럼 핸드폰이 있어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예, 원래 지휘 체계가 좀 쉽지 그렇죠. 않죠. 예. 그러니까 이란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절대로 한국 국적 같으면 손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 밑에서 움직이는 그렇게 안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설령 이란 혁명 수비대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의적인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봐요. 예, 어쨌든 군사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우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이걸로 이제 정쟁이 벌어졌어요. 싸우고 네. 있어요. 뭐 싸우는 게 저는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각 정당이나 대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이게 뭐 처음에는 피격이라고 말도 못 하느냐 왜 그리고 왜 이란이 지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왜 대응을 못 하느냐 지금 인명 피해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아니고 이제 약간 뭐 목 보호대를 한 한국인 선원도 등장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다친 걸로도 지금 확인이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우리 한국 배가 지금 26척 그리고 한국인 선원이 160명이 있다 보니까 이란하고 직접적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들의 안변 이 배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네.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정쟁거리로 늘 가는 게 참 속상한 게 뭐냐면요. 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너무 좋겠지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불안함을 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고요. 이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상황으로든 진실 규명 플러스 뒤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습이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외교적인 분쟁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게 또 하나의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의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키를 또 가지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란 측에서는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 이렇게 됐다면 이란 측 입장에서도 사실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는 거고. 예. 근데 또는 다른 나라 걸로 나왔다면 그 나라 역시도 한국을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 나라 입장에서도 한국에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좀 빚을 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걸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좋은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저는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내부적으로 단정 지어가지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을 만드는 게 굉장히 국익에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의견이 더 다양할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내부에 또 강경 목소리가 있으면 그거를 협상의 지렛대로 해가지고 우리 내부에 지금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 너희가 조금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뭐 내놓을 건 내놔라. 이렇게 또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한 목소리는 또 그대로 또 인정을 하면 또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장님께는 이거를 여쭤볼게요.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뭐 조사가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며칠 내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메이드 인 이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면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제가 메이드 인 이란인지 모르겠는데 이란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정황 증거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때 이제 한국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외교적인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뭐 이제 해상 자유구상 여기에 지금 참여를 그러니까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한국의 참여를 종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프랑스하고 중국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란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란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외교적이고 전략적 판단하에 의도적으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뺀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한국의 이제 청와대에서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외교부에서도 아직까지 국가를 특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데 굉장히 의미를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중국제인지 이란제인지 왜 그러냐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미사일을 이란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매한 것은 이란인데 예. 쏘기도 또 이란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이게 무슨 뭐 이란이 이제 두려워서 그렇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장 우리 선박이나 우리 선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 이후의 미래의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란하고 담을 쌓을 건가, 이란의 원유는 더 필요 없는가, 대장금을 90% 이상의 이란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 예. 또 주몽을 90% 이상 이란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 한국 문화와 한국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그냥 이번 하나의 문제로 인명피해는 안 나서 큰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것을 더 키워가지고 오히려 이란을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예.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알겠습니다. 필요할 거고요. 한 예.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우리 외교부에서 발표를 할 때 주한 이란 대사 불러다가 브리핑 해줬잖아요. 예. 그 이란 대사가 몰랐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겁니다. 음. 저는 그곳으로서도 이란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이란이라는 말을 안 하면서도 충분히 이란한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시그널을 주는 것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요약하면 어쨌든 국익을 우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우호 피격 관련해서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마저 다른 국경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란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역제안한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본 다음에 totally unacceptable. 예, 제 발음이 어땠습니까? 조금 더 원래대로 해봐요. 죄송합니다. 예, 콩글리 씨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경로를 했어요. 또 경로했죠. 경로했어요. 네. 지금 노발대발하고 지금 2주 동안 더 때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란의 입장이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란은 본인들의 요구 사항이 변한 적도 없고요.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 없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치 금방 다 왔어. 우리 좋은 합의됐고 오늘 밤 중으로 서한이 올 거야. 이러고 설레발을 친 게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설레발을 치면서 또 만약에 합의 안 하면은 부셔버릴 거야라는 협박도 동시에 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란 측은 당연히 본인들이 원하는 걸 보냈어요. 그래 제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답변 써서 보냈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그대로 안 받고 지들이 원하는 걸 또 써서 보내다니 이러고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라늄을 일부만 외부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 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란이. 그러니까 우라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그 고농축 우라늄 있잖아. 이란이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어까지 얘기했어요. 이란 예.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리고 이번에 넘긴 그 제안서에서 이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우리가 희석해서 쓰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제3국으로 넘기는 걸 이야기했어요. 예. 그리고 사실 며칠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2015년 이란 핵합의 때처럼 이란의 우라늄을 우리가 받아서 보관해 줄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를 사실 지난달 말에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란 측은 절대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겨줄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가지고 이란 측은 계속 줄기차게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들 역봉쇄부터 풀어. 그러면 우리가 단계적으로 상업 선박들 지나갈 수 있게 풀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 모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격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을 다시 가동한다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강한 그 긴장감을 넣었던 게 뭐냐면 스페인 아래쪽에 있는 영국령 지브롤터에서 미국 핵 잠수함을 떠올렸잖아요. 예. 사실 핵 잠수함의 위치는 비공개거든요. 전 처음 봤어요. 저도. 핵잠수함을 이렇게 떠올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사거리가 최소 5,000km 이상 되는 7,400km 되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떠올렸잖아요. 자, 그 지브롤터에서 이란까지의 거리가 딱 5,000k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잠수함에서 핵탄두 발사할 수 있어, 핵미사일 발사할 수 있어라는 걸 위협을 한 거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2주 동안 공격할 수 있어, 핵잠수함 봐라, 우리 확 미사일 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란의 입장을 봐야 돼요. 이란은 우리 다 준비하고 있어.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겠니?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아니 왜 이란은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가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자초한 측면이 크죠. 왜냐하면 하메네이라든지 하메네이가 자신의 국정 운영을 위임한 라리자니 같은 국가 최고 회의 사무국장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 암살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나마 있어야지 그 강경파들을 누르면서 그래도 협상에
틈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암살해 버리고 나니까 온건파까지 다 암살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강경파한테 쥐어준 건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CIA 기밀 보고서 보니까 뭐 수개월은 버틸 수 있다. 이란이 원래 오랫동안 이제 버티는 데는 또 능한 나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카스피해가 이제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해라고 하지만은 원래 지금 호수죠. 근데 그렇죠. 예. 내륙해라고 표현을 내륙해라고 보통 예. 얘기하죠. 원래는 이제 바다였는데 이제 고립이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몰래 이제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이란이 백기투항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좀 궁금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휴전 협상을 해가지고 본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하길 간절히 원했죠. 예. 하지만 그게 물 건너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서 중국 측을 향해서 이란을 향해서 조금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란을 때릴 때 숨겨진 명분에 그것도 있었어요.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 많이 사가는 곳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90%를 중국이 네. 사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 이란을 목을 죄면은 중국도 타격받을 거야라는 계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란 측에 실무 협상자가 누군지를 미국은 몰라요. 아직도. 그럼 우리 도대체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라고 헷갈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온건파하고 대화를 한들 이란 쪽에서 나오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장관하고 얘기를 한들 강경파가 뒤집어 엎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가 설사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강경파들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그래도 중국이라면 그들까지는 조금 이렇게 눌러가지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보증을 해줄게. 예. 그러니까 중국의 보증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 이제 미중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아젠다가 나오고 또 이제 대만 문제까지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네. 그 결과 보고 또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경 없는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